오늘이 5월 9일입니다. 오늘은 노지 고추 정식 후 대략 한 달이 되어갈 무렵에 꼭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해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이런 흰색 보온용 부직포를 씌우고 노지에 4월 6일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이니까 한 달 약간 넘었죠. 이제는 기온을 보니까 포근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노지에도 일반 고추를 이미 이제 심었을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용 부직포를 이게 씌워주는 게 햇볕을 그래도 약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걷어버리면은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잘 자라거든요. 이제는 냉해 추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추가 자라서 이미 여기에 닿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더 지장이 됩니다. 오히려 걷어내겠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양제를 연면 시비한다거나 추비를 한다거나 액비를 준다거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잘 자라 있네요. 확실히 보온을 해주고 일찍 심으면 더 잘 자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온용 부직포를 걷어내고 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활대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활대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다 제거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 키를 한번 재보면은 48cm 좀 나옵니다. 4월 18일에 노지에 심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노지에 심은 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키가 한 28cm 됩니다. 이제 뿌리가 활착이 돼서 이런 개순들이 좀 나오기는 시작하는데 아직 방아다리도 나오지 않고 꽃도 아직 피지도 않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좀 어립니다. 확실히 성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어리거든요. 줄기나 잎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지에 그냥 심은 것하고 보온을 하고 좀 일찍 심은 것하고의 성장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줘야 될 게 지금 이제 겨순을 제거해 줄 시기가 됐습니다. 요 Y자 첫 번째로 갈라지는 Y자 방아다리 아랫부분에 겨순들은 다 제거해 주는데 겨순이라는 건 요 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나오는 요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요런 겁니다. 겨순, 겨가지라고도 하고요. 요런 것들을 왜 제거를 해 줘야 되냐면은 요 첫 번째로 갈라지는 분지 위쪽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요런 겨가지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요런 겨순에 영양분이 가지 않고 여기에 첫 번째로 갈라지는 이 분지에서 나오는 이쪽으로 위쪽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겨순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햇빛도 잘 들어가지 않고 요 아래쪽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겨순 제거를 할 때 이걸 밑으로 쭉 당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밑으로 쭉 당겨버리면은 요 표피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살짝 90도를 제껴서 또 요렇게 끊어주거나 요렇게 끊어줬을 때 요 원래의 잎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잎까지 따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요런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잘라주면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잘라버려도 됩니다. 살짝 90도 정도 제껴서 위로 똑 따버리거나 깨끗이 따지죠. 깨끗이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거나 가위로 잘라주거나 요렇게 했을 때 다시 또 겨순이 나옵니다. 겨순이 나오면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번 해줬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올 때마다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 잎은 원래의 잎 아닙니까? 원래 잎이거든요. 원래 잎은 남겨놓고 텃밭에서는 그래서 겨순도 먹기 위해서 7cm에서 10cm 정도 자랐을 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런 겨순들은 다 따가지고 모아서 데쳐서 나물로 먹을 거거든요. 겨순을 먹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일찍 한 요거만 할 때 뭐 제거를 해줘도 됩니다. 겨순 제거하는 시기는 정식하고 대략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겨순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 겨순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후 대략 한 달쯤 지나서 겨순 제거도 해주고 방아다리 첫 꽃도 따주고 1차 추비도 해주고 한꺼번에
다 해주는 거죠. 너무 일찍 제거를 하면은 아직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제거를 하면은 뿌리의 활착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또 늦게 하면은 이 개순이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개순을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줄기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고추는 요 Y로 갈라지는 요 분지라 그러죠. 요렇게 계속 갈라집니다. 첫 번째 갈라지는 요거를 방아다리라 그럽니다. 마치 방아다리처럼 생겨가지고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분지가 갈라지는 그 아래까지의 겨순들은 제거를 해주는 거죠. 분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요 사이에서 고추가 달리기 때문에 분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두 개가 자라니까 또 이렇게 두 개로 분지가 갈라지고, 여기도 분지가 갈라지니까 두 개의 분지가 네 개의 분지가 됐죠. 또 네 개의 분지에서 요 분지가 또 이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지고, 그러니까 네 개가 되죠. 여기 네 개가 되고 8개, 그 다음에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배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분지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고추가 많이 달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갈라지는 방아다리 사이에서도 겨순이 나옵니다. 방아다리에 겨순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하나를 키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개가 되죠. 하나, 둘, 셋, 4개의 가지가 됩니다. 이 고추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2개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양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4개의 분지가 됩니다. 그 4개 가지가 되는데, 좀 단점은 이것보다 자람이 훨씬 늦거든요. 양분 여기에서 다 먼저 먹어버립니다. 3개 가지가. 이 3개 가지도 키가 비슷하게 같이 커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더 크면은 그 하나가 쫙 다 먹어버리거든요. 이게 뿌리가 좀 현명해가지고 좀 잘 안 자라는 그런 가지에 영양분을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먼저 빨아먹는 가지에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부우세성이라 해가지고 가지가 2개보다 이게 더 크면은 이 한 가지가 영양분을 독점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 한 가지만 쭉쭉쭉 커버리거든요. 요 3개가 다 같이 균형 있게 커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지금 처지는 겁니다. 이건 나온다 하더라도 요 3개의 가지에게 영양분을 뺏겨서 좀 처지지만 그래도 좀 딸 수 있거든요. 요건 놔둡니다. 방아다리에서 나오는 척지들은 곁가지는 놔둬서 분지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럼 여기는 지금 3개에다가 4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필요가 없는 거죠. 요 밑에는 다 따버리는 거죠. 부주의를 해가지고 요 잎을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요 놔둬야 되거든요. 요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잎 하나가, 이거 잎은 소중한데 잎이 아깝습니다. 요 밑에 방아다리 밑쪽으로 잎을 벌써 지금 다 따버리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런 잎들이 다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놔서 요런 잎들이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도 또 위쪽으로도 영양분을 보내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은 제거하면 안 되고, 다만 요 밑에 뭐 흙에 닿이는 잎이 있다든가 그럴 때 그런 잎은 한두 개 정도 따줘도 됩니다. 요 밑에 이제 요 흙에 뭐 닿인다든지 그런 잎들 뭐 요 정도 따주면은, 요까지도 아직 흙에 닿지 않지 않습니까? 흙에 닿거나 하면 그 정도만 따주고 나머지 잎들은 다 그대로 놔둡니다. 이 잎이 있어야 다 키웁니다. 여기는 일부러 겨순을 제거하지 않고 놔둬 봤습니다. 그 대신 요 고추는 땄고 겨순을 제거해주지 않은 것하고 나머지 바로 옆에 이건 다 겨순 제거를 했죠. 일부러 하나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장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함이죠. 겨순 제거할 때가 되면은 요 꽃이 피거든요. 방아다리 요 첫 번째에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은 요 첫 번째 꽃은 따줘 버립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에 열매를 달면은 여기에 영양분을 많이 소모를 해버리거든요. 소모를 하면은 요 위쪽에 가지들이 이 분지가 빨리빨리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분이 적게 가다 보니까 늦게 나오거나 하겠죠. 키를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를 키운다는 건 분지를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분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첫 번째 꽃이 피면은 여기는 따져버립니다. 요 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지에 나오는 요 고추까지 따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요 하나만, 요 2분지까지 따버리면 고추는 더 큽니다. 나무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은 여기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갈 영양분을 요런데 분지를 키우는데 가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분지에 달리는 요 고추 꽃만 따줍니다. 고추가 달리든 꽃이 달리든 따줘버립니다. 지금 꽃잎 수는 지금 요 보면은 6개거든요. 꽃잎에 개수가 5개가 많은데 6개, 7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6개인데 6개 정도만 되면 고추의 영양 상태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은 5개거든요. 여기는 꽃이 2개나 달려있죠. 꽃이 2개나 달려있습니다. 2개나 달려있어도 여기 다 따줘버립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총체벌레가 있는지 잘 살펴야 되거든요. 지금 총체벌레가 보이진 않습니다.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칼라병이니까 총체벌레 방제도 꾸준히 잘 해야 됩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경우를 칼로 이렇게 찢어서 분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분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둬도 이게 자라면서 계속 붙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둬도 됩니다. 지금 추비 줄 때가 됐는데 2줄로 심겨있기 때문에 약간은 넓직하게 심었습니다. 50cm 간격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요 1차 추비 줄 때는 아마 이 정도 고추가 자랐을 때 보면은 대략 한 뿌리가 20cm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관찰하면 했거든요. 그럼 요 가운데니까 25cm 좀 되는 요 가운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추비를 주면 됩니다. NK 비료를 주면 되거든요. 추비를 줄 때는 요런 NK 비료를 주면 되는데, 요게 추비용 비료거든요. 질소가 있고 인산은 없고 칼리가 있고 고토가 있고 붕소가 있고, 고토는 마그네슘이죠. 미량 요소도 조금 있습니다. 요런 비료를 추비용으로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구멍을 뚫어서 줍니다. 가운데 딱 뚫으면 되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요 가운데다가 주면 됩니다. NK 비료를 주면 되거든요. 1차 때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10g 짜리인데 10g 정도, 한 숟가락 정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 흙을 덮어줘야죠. 이 흙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비료가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날아가거든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주면 더 좋고, 아니면 비가 오고 난 후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으면은 주고 물을 한번 주면 됩니다. 추비는 정식하고 난 다음에 25일에서 한 달 사이에 주면 됩니다. 고추 액비를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고추 액비가 이렇습니다. 미생물도 넣으면서 발효를 시켰는데 고추 열매 액비입니다. 작년에 좀 서고 고추 수확이 끝날 때 작년 가을에 또 좀 보충을 했죠. 풋고추죠. 풋고추를 따가지고 넣은 겁니다.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넣은 고추니까, 요 고추 열매는 고추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먹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려내서 고추에게 되돌려 주는 거니까 고추에는 고추 액비가 제일 좋은 겁니다. 20대 1, 요 1리터 하고 물 20리터, 20배 희석해가지고 오늘 추비 줬는데 뿌려주겠습니다. 20배 희석입니다. 고추 액비를 줍니다. 여기 다 추비 줬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추비 다 줬습니다. 2줄이지만 양쪽에다 이렇게 다 줘놨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추비를 다 줘놨습니다. 추비를 주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비가 때맞춰 와주고 해가지고 물 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물을 줄 때 고추 액비를 계속 줄 겁니다. 오늘은 비로 준 곳에 주고 있거든요. 추비는 계속 25일 간격으로 주면 됩니다. 1차 추비는 요 가운데 주면 되고,
2차 추비는 뿌리가 좀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요 옆구리, 물칭의 옆구리 방향에 주면 됩니다. 이 정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옆구리 정도의 추비를 주면 되고, 요게 2차 추비고, 1차 추비 주고 25일쯤 후에 대략 25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3차 추비를 줄 때는 뿌리가 좀 더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 부직포를 약간 긋고 여기다가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뿌려 놓으면 되거든요. 뿌려 놓으면 되고, 또 대략 한 25일 후에 4차 추비를 줄 때는 뿌리가 거의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고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랑에다가 그냥 비가 오기 전에 훌훌 뿌려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비가 오면서 바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햇빛이 쨍 할 때 계속 있으면은 비료 성분이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내부가 있을 때 비 바로 오기 전에나 비를 맞으면서 주거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고랑에다가 훌훌 뿌려 놓으면 되거든요. 최종 수확을 하기 한 달 전까지만 추비를 주면 되니까 4차 추비 정도만 하고 나면은 거의 끝이 납니다. 이 지주대는 심을 때 임시로 해놓은 거라 지주대를 다시 다 세워주고 해야 됩니다. 두 줄 심기를 해놓으니까 가운데 말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물망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저기도 또 해야 되고, 지주대를 세워주는 방법은 작년에 고추 재배할 때 Y자 지주대를 세워졌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요 Y자 형태의 말뚝을 사용할 거거든요. 이런 Y자 지주대를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물망도 이렇게 씌워져 봤고요. 오늘은 노지 고추를 정식하고 대략 한 달쯤에 겨순 제거해주는 내용과 1차 추비해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